오늘은 남덕현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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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조금 헷갈린다라고 좀 음.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쵸. 그 덕현 이사님께서 책도 한 권 내셨고 네. 또 워낙 정확하게 상황을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잘 보시잖아요. 또 네. 민감하게 또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데 음. 요즘에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정책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사실 집값이 올해 3-4 월부터 굉장히 무섭게 오르다가 최근에 대출 규제 정책, 공급 정책 나오고서 주춤하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내년에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는 서울 수도권 사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지방 분들은 사실 지금 사도 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를 제외한 평택 아니면 뭐 대구, 부산, 울산, 대전, 뭐 아니면 세종, 광주 이런 곳들은 가격이 많이 내려온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올해 사셔도 되고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셔도 좋고, 이제 이런 분들은 정책 상관없이 지금 대출이 잘 나올 때 그런 거 이용하셔 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면 좋겠다, 무주택자분들은. 근데 이제 다주택자,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분들은 사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내년에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무주택자라는 거는 어 내가 뭐 20억 있는데 무주택이야, 이거는 사실 무주택이 아닌 거죠. 선택적 무주택이잖아요. 그쵸? 그런 분도 많이 없을 거고요. 많이 없을 거예요. 보통은 내가 뭐 5천에서 한 3억 정도 모았는데 이제 타이밍을 보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은 대출을 뭐 3억에서 5억 정도 받는다고 해도 저는 솔직히 첫 집으로 맥시멈 9억 보고 웬만하면 6억 이하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봐요. 모은 돈이 적으면 한 4억 이하로 보고. 그럼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정도 규모의 가격대는 사실 서울에서 별로 없죠. 아니면 구축이거나 작거나. 그리고 그런 거는 서울에서도 외곽지거나, 예를 들면은 뭐 금천구, 관악구, 강북구, 성북구, 뭐 강서구, 구로구 이런 쪽이 이제 구축 아파트 24평이 한 6억 이하로 서울이 이제 요 정도에 있을 텐데, 이런 집들은 사실 많이 회복을 못 했습니다. 마이너스 30% 그대로인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사도 오른 가격에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 오른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그건 선택적으로 오른 거예요? 그쵸. 지금 서울에서도 중심지 위주로, 그다음에 신축 위주로,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불확실하니까 뭐가 제일 좋아? 신축이 좋아. 그다음에 뭐 중심지 뭐 지하철역에서 갖고 막 이런 거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돌이켜 보면, 지난 상승장을 돌이켜 보면 빨리는 가겠지만 빨리 가고 조금 상승폭이 크죠. 어? 근데 10억 하던 게 20억 되는 거지만 5억 하던 것도 한 8, 9억은 가거든요, 상승장 때. 그러니까 지난번 장에 우리가 뭐 김포도 가고 남양주도 가고 뭐 저기 뭐 별의별 데 다 가죠. 파주도 가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서울이나 경기도의 외곽지나 가격이 저렴한 것들도 대세 상승장이 오면 간다. 근데 지금 문제는 내년에 대세 상승장이 올 거냐 말 거냐를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대세 상승장 안 옵니다 라고 말을 못 해요, 제가. 근데 저도 모르니까. 그럼 내년에 대세 상승장 옵니다, 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한 5대5, 6대4, 한 60% 확률로 내년에 좀 하락이 오지 않을까?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니 너 그럼 왜 나왔냐?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맞출 줄 알면 제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아이, 워렌 버핏 일로 와봐. 너 무슨 연 7%, 8% 투자라고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내년에 한 10조 주면 내가 한 20조 벌어주고 나 한 5조 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국민연금 와가지고 내가 정말 다 맞출 수 있으면 노후 뭐 인구 구조 이게 뭐가 뭔 상관일까? 내가 뭐 10배씩 불려줄 텐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맞출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공달님. 계속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2년에서 4년 뒤에는 전세가, 전세 대란이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앞으로 뭐 빠르면 2년, 늦어도 6년 내로는 서울에 대세 상승장 올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그 말은 전세가가 오른다. 오른다. 그러니까 이 먼 앞으로 2년에서 6년 사이의 미래는 서울 수도권이 정해져 있어요.
전세가가 먼저 오르든 집값이 먼저 오르든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오릅니다. 이거는 정해진 미래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이 내가 다주택으로 갈 만큼 매력적이냐? 이거는 선택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무주택자는 사야 돼요. 왜냐면 전세가가 어차피 오를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다주택자 포지션하고 무주택자 포지션은 또 다른 거네요. 그쵸. 다주택자한테 만약에 뭐 취득세 중과가 없다거나 뭐 이런 게 규제가 없으면 다주택자도 좀 뛰어들 텐데 지금은 실수요자 장애거든요, 철저하게. 그럼 여기서 무주택자분들은 야, 전세 대출 이자나 월세보다 주택담보대출이 비싸만 따지면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 정부의 대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아니면 자녀 특례 대출 이런 거는 6억에서 9억 구간은 이게 월세보다 싼 경우가 많거나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강서구랑 또 어떤 지역이라고 하셨죠? 동서구, 강북구, 성북구, 구로구, 금천구 아니면 뭐 이런 지역들 그리고 뭐 강동구에서도 풍파 오금동에서도 한 15년 됐다. 그러면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은 이번에 떨어지고 나서 회복을 못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온기가 거기까지 가려면 처음엔 사람들이 신축만 보는 거예요. 새 거, 좋기도 하고, 안전해 보이니까. 그럼 신축이 강남부터 막 오르잖아요. 마용성 오르고, 뭐 잠실 오르고, 퍼져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신축도 저기 뭐 도봉구까지 올랐어. 신축도 도봉구 상계유선 10억이 넘어요. 33평이. 그럼 여기가 다 오르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야, 도봉구의 신축으로 10억을 살까? 아니면은 강동구에 한 15년, 20년 됐는데 입지가 더 좋고 막 이런 쪽에 한 8, 9억 구축을 8억짜리 살까? 아니면 9억짜리 살까 하면 이제 구축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얘가 너무 비싸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오르고 나면 이제 막 그다음 경기도도 지금 신축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핵심지에서 주변부로 신축에서 구축으로 퍼져나가는데 구축도 처음에는 10년이네. 그다음엔 15년이네. 20년이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축이 오르려면 한 2, 3년 올라야 돼요. 집값이. 그러니까 내년까지 대대상승장에 서울이 간다. 그럼 이제 구축도 막 오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주변부의 구축들은 회복을 못했고 중심부의 구축도 정고점 돌파까지 못 가는 데 되게 많아요. 근데 신축들은 막 지금 정고점 넘어섰단 말이에요, 강남이. 그러면 이럴 때는 돈이 많은 분들이야 뭐 신축 갈아타기 핵심지 가기가 됐는데 지금 무주택자 사람 돈이 뻔하단 말이에요. 9억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면 적당히 경기도나 서울에 구축도 괜찮다.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살아. 그러면은 6억에서 9억 정도까지 맥시멈 9억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하고 부채하고 몇 대 몇인 거예요? 몇 프로까지 부채가 허용되는 거예요? 100% 도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채가? 예. 그러면은 9억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9억 대출 다? 그거는 내 소득에 따라 달린 거예요. 내 소득이 외벌이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잘리거나 교통사고 당하면 망하잖아요. 그 순간. 그쵸? 근데 그러니까 보통 무주택자라는 거는 나이가 젊을 가능성이 높고 모은 자산이 적잖아요. 이때는 대출을 내가 감당 가능한 많이 써도 돼요. 그 기다리는 시간보다 이게 낫단 말이에요. 근데 8억, 9억을 대출을 쓴다. 이거는 좀 약간 특수 케이스예요. 제가 생각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출의 맥시멈은 현실적으로 저는 5억 이내. 그것도 3억 5천 이내가 제일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충 그 정부 대출 받아서 한 3억 5천 대출 받으면 한 5억 이내 집 사는 거고 5억 받으면 뭐 내 돈 한 1억 합쳐서 한 6억, 7억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억은 내가 한 3억 모아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6억 정도 대출을 받지. 근데 이 무주택자분들은 보통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5천에서 1억 모을 동안 기다릴 거냐?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신용대출 양쪽에 회사 다니고 있으면 뭐 3천 하면 6천 나와요. 거기에다가 디딤돌 대출 서울 5억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80% 생애 최초 나오면 4억이 나와 4억. 그러면은 이거 30년 고정금리로 체증식 대출 안 하더라도 그냥 일반 원금이자 갚더라도 월 한 150 정도면 될 겁니다. 150에서 180 이내. 체증식 되면은 막 100만 원, 120만 원 이래. 그러면은 그럼 우리 둘이 요 정도 월세랑 비교했을 때 이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월세도 어차피 나가는 거주를 돈이니까. 해야 되고 월세는 나갈 돈인데 네. 그것도 이제 그 담보대출 받아서 이자랑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을 안 갚으니까 이자가 적죠, 이거보다는. 근데
전세나 월세는 집값이 내년에 내후년에 올라버리면 이제 난 망하는 거야. 몇 년 그냥 뒤처지는 거야. 이거 보험료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내년에 집값이 올라? 어우, 난 살았어. 내 것도 오를 거야. 근데 안 올라? 아, 그때 전월세 할 걸.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 매수할 걸. 그러니까 웅달님하고 제가 이거를 한 2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집값이 좀 오를 거라고 보고 그냥 이거 좀 웬만하면 사는 게 좋다. 적당히 저렴한 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 내 거는 보세요. 신축은 지금 이만큼 갔잖아요, 가격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정고점까지. 내 거는 인기가 없어서 요 정도밖에 안 갔어요. 거의 그대로야. 그럼 내년에 하락장이 오면 나는 떨어질 폭이 별로 없어요. 이미 30% 떨어졌잖아. 근데 이 신축은 떨어질 폭이 대단히 많아요. 야, 집값 안 오르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고 난 요만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올라갈 때의 갭은 줄어듭니다. 폭이. 그때 앞으로 2, 3년 동안 또 열심히 모아서 내가 요번에 한 5억짜리 샀어. 4억 대출 받아서. 그래서 핑가핑가 노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내가 1억 5천 모은다고 열심히 먹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내가 1억 5천 모은 거다 또 5억 대출 똑같이 받아서 그때 막 8, 9억짜리 근데 그게 막 7, 8억 떨어진 거예요. 더. 그때 이렇게 갈아타는 거거든요. 아니면 일시적 2주택 가든가. 그리고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만약에 서울이 박살났어요. 그럼 3기 신도시 청약이 인기가 많을까요, 오늘? 서울이 박살났는데? 아니,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러겠죠. 네. 야, 서울도 지금 박살났는데 그거 왜 경기도 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가 수준으로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분양권을. 정부에서는 야, 이거 청약이 안 나가. 지금 사람들이 집을 안 사. 이게 불과 여러분 2011년서 막 2013년 그때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내가 샀는데 박살났어. 그때 살 걸, 나중에 살 걸, 이럴 때 어떤 기회가 열리냐면 정부에서 규제 서울 수도권 다 풀어줄 거고요. 분양권 제발 좀 사라. 그럼 건설사들은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내지 말고 완공됐을 때 90% 내세요.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웅달님도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집값이 만약에 안 오르면 다들 전세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가는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완공 시점에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둔촌주공이 13억 5천에 분양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막 집값이 22억, 23억 가서 문제잖아요. 집값이 13억 5천에 분양한 게 막 11억으로 떨어졌다. 근데 전세는 뭐 9억 5천, 1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사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금 적당히 내 마음에 아주 들진 않지만 샀을 때 올라가면은 야, 잘 샀다가 되는 거고 내년에 떨어지면은 오히려 그때 내가 모은 돈으로 또 대출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입지 신축들을 살 수 있다. 그럼 또 여기 생각이 이제 거기까지 갈 거란 말이야. 그래, 3기 신도시 그래서 미분양 걸 내가 받았어. 그럼 언제 오르는데? 여러분, 서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서울 주변의 1기, 2기, 3기 신도시에서 중소규모의 신도시 포함해서 대세 상승장 왔을 때 분양가보다 2배 이상 안 오른 아파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동탄 3배 올랐잖아요. 동탄 3배 올랐죠. 동탄 거기 역 앞에 무슨 뭐 롯데 캐슬 이런 거 막 20막 그거 뭐 3억 5천 4억 하던 거예요, 다. 그리고 여러분 은계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저기 경기도 부천 근처에 있거든요. 인천, 부천 이쪽에. 이쪽 은계 신도시 못 들어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규모가 작아요. 아니면 뭐 호매실은 들어보셨죠? 광교 몇 해. 그러니까 이런 지하철도 안 놔져 있고 규모도 작은 신도시들은 집값 상승기 때 적당히 택지 주고 빨리 뭐 재개발 재건축하든 뭐 빈 땅 밀어서 아파트 만들어서 집값 잡으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곳들도 거기 분양가랑 2022년 때 거기 은계지구 아파트값 한번 보세요. 분양가에서 2배는 올랐어요. 그 정도가 2배가 오른다고요. 근데 3기 신도시는 GTX나 주지. 규모가 엄청 크지. 서울에 가깝잖아요. 이 3기 신도시들은 다 입지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막 싸더라도 대세 상승장 오면 최소 2배, 3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앞으로 돌아서면 내년에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맞추려는 것보다는 다 이렇게 내가 공부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떨어진다 해도 음. 만약에 나중에 2배 오르면
안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안 떨어지고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더 큰 문제지. 그쵸. 사실 요만큼 떨어지고 오르더라도 음.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는 이 오름폭이 훨씬 크니까 그쵸. 큰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야, 내년 미국이 금리 인상 엄청 한대. 막 경기 침체 온대. 뭐 대만에서 양안 전쟁 났어. 이러면 거시적인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 그래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한번 내가 걸어보자. 무주택으로. 그러니까 무주택은 숏을 치는 거거든요. 주식으로 치면. 떨어진 데에 강제로 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 9월에 한다고 막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경기 침체 온다고 블랙 먼데이 온다고 한번 흔들렸지만 지금 잘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뭐 대만을 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3개월 연속 수출 엄청 잘 되고 있다 제가 오늘 뉴스 듣고 왔거든요. 내수는 안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수출은 잘 돼. 이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3년까지 우리나라가 전형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께서 정말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대구에 삽니다. 그럼 저는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년까지 기다려도 돼요. 대구 입주 모양이 넘쳐. 거기는 오를래 오를 수가 없어. 1년 사이에 막 올라도 막 그냥 뭐 5천 1억 오르는 거지 대박이 안 나니까. 근데 지금 서울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무주택을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4억을 대출받는다 해도 음. 4억에 한 4% 정도 매기는 건가요? 그 정부 대출 받으면요. 30년 받아서 디딤돌 대출이면은 자녀가 있으시면 막 2.8%대도 나오고 뭐 3.5% 이내로 됩니다. 그러면 3.5%로 잡으면 정도 1,400 정도? 그러면 월 한 100만 원 그쵸. 정도네요. 근데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한 15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둘이 만약에 벌면 네. 한 사람당 최저임금으로 해도 400 이상이 나오니까 그쵸. 150 정도 늘 수 있겠네.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여기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축 사야 되고 지하철역 앞에 500세대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33평 사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최소 24평. 아니요. 신혼일 땐 17평 가도 돼요. 심지어 13평 가도 돼. 작게 시작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 거 막 떨어졌어. 그럼 내가 가고 싶은 한 단계 높은 평수도 똑같이 떨어졌잖아요. 그럴 때 옮겨가는 거거든요. 대출 좋을 때. 그러니까 생각만큼 집을 살 때 내가 모은 돈이 많지 않아도 되고 3억, 그러니까 4억 이하 아파트 살 때는 극단적으로 하면 한 푼도 없어도 됩니다. 내 신용대출 연봉만큼 나와요. 그럼 4천이에요. 그 다음에 디딤돌 대출로 생애 추첨하면 80% 나와요. 그럼 3억 6천 나와요. 그러네. 월세네 어차피. 월세인 거야. 근데 내년에 오를 가능성도 제가 40은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에서 막 금투세다 뭐다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몰려가는 것도 있고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2년이 됐든 6년 내로 서울은 전세 대란 오고 매매가 폭등 분명히 올 거예요. 이건 정해진 미래야. 근데 내년에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 세게 나오고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줘요. 은행을 한번 이제 만나더니 야 너네 대출 관리 좀 해라. 집값 많이 오른다 하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고 하죠. 전세를 맞추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안 해주니까 못 사게 막는 거예요. 전세 그 대출을. 그러니까 이 전세나 매매자금 대출 이 대출 규제 정책이 집값 잡는 데는 즉효약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노무현 참여정부 때 말기에도 여기 효과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안 막아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있거든요. 그때 때려잡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것까지 해버리면 분명히 잡힙니다. 실물은 안 좋아. 근데 집값이 어떻게 오를 수 있을까요, 용달리? 지금 경제 되게 안 좋다,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다 대출인 거예요. 이 현대 사회는. 그럼 대출을 막는다는 건 이 집값을 분명히 크게 떨어뜨릴 요인이 되고 동시에 정책적으로 이제 수순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 2, 3개월 전에 방송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정부에서 공급 대책으로 낼 건데 그걸로 안 되면 대출 규제 정책 나올 거예요. 지금 나왔죠? 뭐 그린벨트 푼다 아니면 뭐 빌라 공급 늘린다 이걸로 안 되니까 대출 규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음에 할 거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사면은 혜택을 준다. 대출 많이 해준다. 뭐 양도세 안 걷는다 하면서 지방 가서 살아. 서울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특히 신축이죠. 지방은 싸잖아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하잖아요. 보세요. 대외 여건은 서울이든 지방이든 다 싸게 돈 빌릴 수 있게 하는 여건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물 경제 아닐까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하겠죠? 그러면 둘 다 좋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부가 서울은 막는 거야. 대출하기 막 어렵게 하고 안 좋게 하고 규제하고 그 대신 지방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아, 내가 굳이 서울을 안 사도 보니까 서울은 오히려 떨어지네. 그럼 돈 벌려면 지금 어딜 가야 될까? 내년에 가장 오를 수 있는 곳 부산. 지금도 좋은 곳 울산. 뭐 내후년쯤부터 조금씩 반전 나올 것 같은 곳 대구. 이런 곳들이 이제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투자자도 가고 하면 이제 유튜브 딱 틀면은 서울 사지 말고 뭐 대구가 뜬다, 부산이 뜬다, 울산 좋다 막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면은 그쪽에 시선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은 집은 안 사고 전세만 자꾸 살면서 전세가가 오를 겁니다. 이게 저는 한 30년짜리 패턴인 거, 30년 동안 제가 공부한 패턴이에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다만, 아, 그럼 너 말대로 하면 서울 무조건 떨어질 일만 있는 거 아니야? 정부가 대출 규제해서 잡을 거 아니냐? 정부가 원하지 않아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는 규제를 하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한번 불붙고 막 세계 초저금리 가고 막 경제 좋으니까 못 잡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릴 목적이 아닐 수도 있죠.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제대로 가려면 집값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민주당하고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봐온 모습이 그거 아닌가요? 춘천주공 갑자기 살려주고, 대출 규제 막 풀어주고, 특례 보금자리로 내주고. 그래서 지금 정부 때문에 올랐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 앞으로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에 발을 다 걸쳐야 되는데 무주택자에겐 그게 내 집 마련이다. 그런데 이미 집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올라간 신축 그 입지 좋은 아파트를 살 필요가 있냐?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 무주택자 포지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투자자 입장은 알아서 잘 하시니까 제가